안녕하세요. 자, 이번 달에 처음 뵙는 분들 계시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은 한 곳을 본다. 이게 격언 아니야.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한 곳을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시도록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려거든 책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 책을 읽게 되면 뜻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가서 오해를 한다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읽으면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밑줄 그으라 하는 것만 보시면 돼. 막 그어놓고 집에 가서 온 상상력 동원해서 인터넷 찾아보시고 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면 공부량이 많아지거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에서도 또는 어느 과목이 있어도 독서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공인중개사에서 민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야 돼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를 공부하는데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 생각해봐. 법률행위는 어째서 공부하냐 하면 잘 몰라 지금도. 법률행위에서는 구체적으로 뭘 물어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총에서의 법률행위는 무효사유를 배워. 무효사유. 계약법에서는 유효였을 때 효력을 배우고 물권법에서는 유효인 경우 물권 변동의 시기를 물어본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앞에서 법률행위지 뭐 이렇게 하니까 법률행위의 종류도 시험에 나오고 성립요건도 효력에 나오고 그냥 다 나오는 줄 아니까 막 애운다고 그러다가 스스로 지치면 이제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되는데 돈 받은 나를 미워해.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러니 강의를 빙자해서 금품을 탈취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우울한 표정을 짓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내가 우울하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책을 읽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공부 내용이 많으니까 자, 여러분들 요약지 가져오셨어? 요약지 1페이지 펴보시고 요약집은 5페이지고요. 교재는 여러분들 교재는 자 31쪽을 펴보셔봐. 교재는 31쪽 펴보시면 같이 공부하시고 요약집 없으신 분은 그냥 앉아 계셔. 그냥 요약집 없으신 분은 앉아 계시라고 그러지. 자, 나 봐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공인중개사에서는 민법을 배우는데 그 민법이 뭐냐 막 처음부터 이거 할 필요 없어. 민법이 뭐냐 그러면 민법이 법인가 보다 하면 돼. 근데 민법은 사인 간의 재산과 가족 문제를 규율한 법이다. 재산과 가족 문제를 규율한 법이다. 다 같이 재산법. 처음 오신 분들은 따라서 잘못 하면 합격을 해. 막 적으려고 그러면 솔직하게 말하면 여기다가 적을 게 뭐 있겠냐고 더. 여기다가 더 적어놓으면 정신만 시끄럽지. 그리고 적어놓은 사람들 보면 읽어보지도 않아. 읽어보지도 않고는 어떻게 적냐고 가서 자기 만족하려고 적는다면 모르겠으나 만족하기 위해서 적는다면 모르겠으나 적을 때 놓치잖아 공부가. 다시 재산법, 가족법 이렇게 돼 있고 공인중개사 시험은 여러분들 중개사 사무실을 가게 되면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쓰여 있잖아 사무실 앞에. 그것만 배워. 매매, 교환, 임대차. 근데 여기 보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가 안 보이지? 여기 있어. 여기에 숨어 있다고 이게. 그래서 우리는 가족법은 안 배우고 그냥 재산법만 배운다 하시면 되고 그리고 총칙 그 다음에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법의 규율을 받게 되면 권리가 생겨. 권리가. 그러면 재산법의 규율을 받게 되면 그냥 읽으면 돼. 재산법의 규율을 받게 되면 무슨 권? 재산권. 가족법의 규율을 받게 되면 가족권. 그러면 부부는 가족이 아니야? 가족이지. 그것도 모르냐? 가족이지. 가족권이 생긴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럼 이제 총칙에서는 통칙, 인, 법인, 물건, 기간, 소멸시효 이렇게 돼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아까 내가 다 같이 매매교환 임대차 이걸 법률행위라고 한다 해버렸다는 거야, 이름을.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행위는 법률행위하고 사실행위가 있는데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고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전부 사실행위라고 해버려야 되는 거야, 민법에서는. 다시 한다. 법률행위가 뭐라고 그랬음? 다시 해. 의사표시 있는 행위. 시작. 있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고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무슨 행위야? 사실행위. 그러면 어디? 이제 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들어간다고 그랬고, 그러면 어디 보자. 여러분들 책에 이제 보자. 책에 그 33쪽으로 한번 가봐. 33쪽을 갔더니 준법률행위라고 나오죠. 그 다이아몬드 3번에. 응? 그거 한번 읽어본다. 준법률행위. 여기 봐.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잖아. 맞아? 그러면 그 행위는 무슨 행위라고 하면 돼, 민법에서는? 사실행위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법률행위 아니면 사실행위다. 이렇게 두 개를 크게 나누었어. 근데 사실행위를 또 구분해 놓은 거야, 거기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준법률행위가 뭐냐 그러면 알 필요 없어, 그거. 법률행위만 알면 되니까. 공부에 여러분들 책이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법률행위만 잘 알면 된다는 것이야, 법률행위. 다 같이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 이것만 시험 범위요. 그 다음에 이 재산권에는 물권과 채권이 있는데 여러분들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물건에 대한 권리, 사람에 대한 권리. 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물건에 대한 권리는 뭐라고? 물권. 그럼 물권의 종류에는 점유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고 여러분들 이 중에서 하나 아는 것이 있는가 봐. 물권 중에서 3월달에 처음 오신 분들 아는 게 한 개 있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 중에서 하나 아는 것이 있나? 이 중에서 뭐? 한 개도 없으면 내가 이 중에서 권리 중에서 아는 게 한 개도 없으면 그냥 처음 왔으니까 모른갑다 하고 그 중에서 하나라도 알면 나는 수준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소유권이라는 건 들어보셨어? 안 들어보셨어? 처음 오신 분들 말이야. 들어보셨지? 그러니까 소유권이 물권의 대표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무나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재산권에는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외우라니까. 물권, 채권. 자, 여러분들 책은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냐면 30페이지로 갔더니 30페이지 처음 오신 분들이야. 30페이지 봤더니 02번에 권리의 변동 나오나요? 그 권리에다 몇 줄 그으셔? 권리. 처음 오신 분들. 권리에다 몇 줄 그으시고 권리에다 몇 줄 그으시고 이렇게 쓰시고 재산권 이렇게 써보셔. 재산권. 권리는 엄청 많거든. 재산권도 있고 참정권도 있고 막 투표권도 있고 많아. 처음 오신 분들만 쓰셔. 재산권 이렇게 써놓고 재산권에는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게 재산권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게 물권, 채권 이렇게 써놓으면 돼. 재산권에는 물권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만 써놓으면 되는 거야. 이게 물권, 채권이 이렇게만 써. 그리고 물권은 이렇게 8개 이렇게만 써놔. 물권은 몇 개? 8개. 그리고 채권이 뭐냐면 그냥 채권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이렇게 쓰고 가자고. 채권이 뭐냐면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채권이 뭐냐 그러면 아무에게나 특정인에게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이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가자고. 자, 그럼 몰라도 돼.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면 다 아니까. 그래서 민법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범위가 총칙에서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법률행위 하나 배우고 물권편에서는
질권을 제외한 나머지 배우게 되고, 채권편에서는 주로 계약을 배운다 이렇게 알면 돼. 그리고 가족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 그 이외에 민사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5개가 있어요. 이런 건 민법을 알게 되면 그냥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야. 이런 것들은 임대차를 알게 되면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알게 되고, 저당권을 알게 되면 가등기담보법 알게 되고, 민법을 알게 되면 소유권을 알게 되면 집합건물법은 다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법 알면 그냥 자동적으로 알리는 거라고, 이런 게. 근데 일반법을 모르고 이거 특별법 공부해야 되겠다고 하면 공부 방법이 잘못돼 있지. 그러니까 일반법을 잘 알면, 여기에서 나오는 계약의 임대차를 잘 알게 되면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는 별로 할 게 없으니까는 거기서 특별한 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시험 범위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총칙에서 10문제, 그 다음에 계약법에서 10문제, 여기서 5문제, 그러면 40문제 빼면 이게 15문제 이렇게 딱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면, 이 물권편은 물권 변동 시기와 관련하여 등기가 들어가게 돼. 등기, 너무 등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기부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에게 이전 등기가 뭐냐, 말소 등기가 뭐냐, 막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것도 또 대부분 여성분들 아니야. 대부분들이. 남편들이 돈 받아오면 돈 세고 그런 거 익숙한 사람들이 등기 이런 게 하려고 그러니까 막 짜증나는 거예요. 이런 거. 접수 날짜가 뭔지 이것도 모르고 막. 그래서 나도 이 부분은 하기 싫어. 정말. 하기 싫은데 또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시험 범위는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산법을 배운다 하시면 돼. 다 재산법, 총칙, 그리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간다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책은 이제 그 30페이지는 권리 변동에서는 그냥 그것만 아시면 돼. 자, 한 장 넘겨. 32쪽 교재. 여러분들 32쪽에 권리, 그 2번 03번 봤더니 권리 변동 원인 나오나? 처음 오신 분들, 권리 변동 원인에다 밑줄 그으셔, 원인. 권리 변동 원인에다 밑줄 긋고, 2개. 하나는 여기 법률행위. 권리 변동 원인이 몇 개? 2개.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법률 규정 이렇게만 쓰셔. 갑이 이 토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갑의 토지 소유권이 큰아들에게, 자식이 하나 있어요. 하나.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는 소유권 권리가 통째로 넘어가는 현상을 다 같이 이전한다. 다시 시작. 이전이 뭐라고? 통째로 넘어가는 현상을 이전한다고 그래. 통째로. 근데 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그리고 처분할 수 있는데, 이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기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때 빌려 쓰는 권리를 용익 물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는 이걸 처분할 수 있는데, 처분하는 기능을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경우 그 권리를 담보물권이라고 그래요. 여기 물권에, 여기에 소유자가 그 땅을 빌려주면 이것을 용익물권이라고 하고, 소유자의 처분 기능을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데, 사용, 수익하는 기능만 소유자로부터 빌려 쓴 물권을 용익물권이라고 하고, 거기에는 지상지역 전세권이 있고, 소유자는 그 땅을 처분할 수 있어요. 땅을 팔면 돈으로 바꿔지지. 그런 교환가치 지배 권능을 소유자로부터 인정받은 물권을 담보물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소유자는 소유권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이 통째로 넘어가는 걸 이전이라고 그러고, 소유자의 기능 중 사용, 수익하는 기능만 넘긴다,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기능만 넘긴다, 반만 넘기는 행위를 다 같이 설정해 준다. 그 다음에 이 소유권이 넘어가는 방법으로는 갑이 의사표시를 통해서 넘어가는 방법과, 갑이 말도 못하고 죽어버리면 상속에 의해서 넘어가는 방법이 있어. 다 같이 상속에 의한 이전, 의사표시로 인한 이전. 의사표시로 인해서 이전되는 현상을 따라서 나 양도라고 그래. 의사표시로 넘기는 행위를 뭐라고? 양도.
그러면 이 소유권이 이전하는 방법은 양도도 있고 뭐도 있고 상속, 다시 한번 양도, 상속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하시면 되고, 그리고 소유권자가 이 소유권의 기능을 통째로 넘기는 의사표시로 넘기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의사표시로 넘어가는 현상을 다시 양도. 그러니까 양도는 그냥 법률행위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양도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책에 자, 이 소유권이 갑이 갖고 있는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는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다 같이 의사표시를 통해서 말도 못하고 죽으면 상속이라는 법률의 규정에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상속법에 의해서 넘어가. 자, 이것이 권리변동 원인 두 가지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권리변동 원인 두 개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 법률행위 배운다 하시면 돼. 그럼 법률행위는 권리변동 원인 중에 한 가지구나 이렇게 아시면 된다는 것이야. 자, 이 법률행위에는 계약이라는 것도 법률행위이고, 여기서 나오는 유언 있지, 유언. 유언도 법률행위야. 그 다음에 혼인도 법률행위. 따라서 여러분들은 32쪽에서는 그것만 알면 돼. 권리변동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만 알면 되고 넘겨. 자, 34페이지. 34페이지 봤더니 02번에 법률행위의 목적 나오죠? 이제 제목이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 봐. 유언은 혼자서 하는 행위다. 둘이 맞춰서 하는 행위다. 유언은. 혼자서 하는 행위를 밑에 봐. 밑에 02번에 의사표시 수와 방향에 따라서 단독행위라고 나오지? 그러니까 이러면 다시 한다. 유언은 둘이 하는 행위, 혼자 하는 행위. 혼자 하는 행위를 단독행위라고 그래. 자, 유언은 단독행위다. 둘이 한다. 단독행위. 근데 혼인은 혼자 해, 둘이 해. 둘이 하는 행위를 계약이라고 그래. 둘이 하는 행위를 뭐라? 계약. 혼자 하는 행위는? 그래, 이렇게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그래서 법률행위에는 계약이라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단독행위라는 것도 이렇게 아시면 돼. 그런데 이거 바로 끝나고 설명해 줄 텐데, 우리는 법률행위 중에서도 단독행위 배우는 게 아니고 계약을 배워. 그리고 계약도 혼인계약을 배우는 게 아니고 매매교환 임대차만 배운다 생각을 해야 돼. 다 매매교환 임대차 그것만 배운다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는 매매라는 계약, 교환이라는 계약, 임대차라는 계약은 여기에 속해 있거든. 지금 그거 배우려고 그런다 아시면 돼. 그리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계약의 따라서 계약이 무효인 경우, 그러니까 민법 총칙은 무효사유를 배우게 돼 있어. 무효사유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다시 한다. 유언은 혼자 한다, 둘이 한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그래? 그렇게 이름 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단독행위. 그럼 단독행위가 시험 나오냐 안 나오고 그냥 계약만 물어본다고. 그럼 이 단독행위는 그냥 지나가면서 갑이 내가 죽게 되면 이 토지를 큰아들에게 주겠다.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 여기서 아버지가 사망하면 그 유언장이 재산권을 넘겨받을 사람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냐,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기냐에 따라서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기면 밑으로 내려와 봐. 동그라미 3번에 상대방 있는 있지, 있는에다만 동그라미 쳐놓고, 있는 동그라미 치고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해야 밑줄 그셔. 아니, 책이 어디냐면 34쪽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상대방 어디다가 단독행위도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두 개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계약도 있고 또 뭐도 있고, 단독행위도 있고 상대방 있는, 상대방 없는 두 개 있는데, 상대방 있는은 도달해야만 밑줄 그셔. 밑줄 그었나? 근데 유언장이 도달해야 돼, 도달하지 않아도 돼? 도달하지 않아도 죽으면 효력이 생기지. 그런 걸 저 위로 가봐. 상대방 없는. 그럼 상대방 없는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다 밑줄 그시고 뭐라고 써냐면 도달 없어도 이렇게 써버려. 도달 없어도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한다 이제. 어디? 유언은 혼자 하는 행위다, 둘이 하는 행위다.
그러면 단독행위는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매매 교환 임대차가 아니잖아. 그냥 시험 아니니까 가볍게 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요거 그냥 죽을 힘을 해서 해보는 게 아니고 단독행위는 시험에 안 나와. 근데 나중에 단독행위의 기능은 계약의 법적 상태를 좌우하는 것이야. 그래서 그때 배우려고 그래. 그래서 단독행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있는데 유언은 유언장이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도달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그래. 근데 그 의사표시 한계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행위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시험에 나와 그게.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언제 나오냐면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고 그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의 법적 상태가 어떻게 하면 무효가 되고 어떻게 하면 유효가 되는가에 대하여 계약의 법적 상태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때 써먹으려고 나오거든. 그때 공부해도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 법률행위의 종류를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가 있어. 5년마다 이게. 그냥 법률행위의 종류에서 계약이 아닌 것을 구별할 때 한 문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5년마다.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 열심히 해야 돼. 할 필요 없어. 1년마다 나오는 것 해도 틀리는데 5년마다 나오는 거 무더기 하냐고 그런 거. 그래서 그때 하는 거고 거기다가 그냥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다가 메모하고 가자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다가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동의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동의에다가 동 나왔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다 동처리가 이렇게 써버려. 동의 철에 동처리가 상계, 추인, 취소, 해제 뭐 이렇게만 써놓으면 돼. 면제해 주었다. 그럼 기존에 이제 여기다가 상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듣고 말아봐. 한번 한 2달, 4달 들은 사람도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상계는 채무자가 돈을 면제시켜 채무자가 요구했을 때 상대방이 채무자의 입장에서 채무자가 공제하자 상대방에게 공제하자 이런 말을 상계라고 그래. 갑이 을에게 1억, 을이 갑에게 1억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갑이 을이 갑에게 1억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는 채권이고 근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 을이 갑의 자동차를 불태웠단 말이야.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1억이 생겼어. 이렇게 손해배상 채권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을 돈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봐. 을이 가봐. 내가 구워준 돈 달라 했던 요 사람이 채무자가 됐잖아. 그래? 네가 내 자동차 불태웠으니까는 그 손해배상 채권 1억이 있는데 그걸로 공제하자 그랬어. 누가 공제하자고 그랬어? 갑이 공제하자고 그랬어? 을이 공제하자고 그랬어? 공제하자는 갑의 손해배상 채권을 다 같이 자동채권이라고 하는 거야. 공제하자는 채권을. 그 상계에다가 밑줄 그셔. 상계 거기 하나만 하고 가자. 상계 나왔나? 그 상계가 중요한데 봐라. 굵은 선으로 써놨냐 희미한 선으로 써놨냐. 이게 책의 특징이야. 굵은 것으로 써놔야 중요한데 시험 나오는 것은 굵은 선으로 안 써놓고 삐딱하게 있잖아. 꼭 청개구리처럼 해놔서. 그래서 이런 책을 좋은 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강사가 빛이 나지. 상계에다 밑줄 그시고 상계 공제하자는 채권을 무슨 채권? 공제하자는 채권 이렇게 하는 거 자동채권 이렇게만 쓰고 가자고. 상계는 공제하자 이 말은 상계라고 그래. 채무자의 단독행위지. 채무자가 채권자가 요구했을 때 공제하자 이 말은 상계라고 그래. 근데 상계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걸 골라라 그러면 그거 골라야 돼.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것을 골라. 다음 중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걸 골라라 그러면 뭘 골라야 돼?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조건과 기한 안 배웠으니까 그냥 알고 계셔. 그냥. 그래서 다음 중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걸 골라라 그러면 상계 고르면 되고, 이 상계는 어디서 나오냐면 동시행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옛날에 배웠던 분들 그 생각나나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때 동시행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이게 생각이 안 나면 말아버리고, 이 말이 뭔 얘기냐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 채권 1억이 생겼어. 근데 과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니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채권 1억이 생겼고, 과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1억을 꾸어준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서로 1억을 주고받을 권리가 생겼지.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요구해. 꾸어준 돈 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구받은 사람이 채무자가 되잖아. 꾸어준 돈 줘.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매매대금 1억 줄 것이 있는데 그걸로 퉁치자. 어느 것이 자동채권이요? 대금 채권이 자동채권이라 퉁치자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놀래는 표정이야? 이번 갑이 요구해. 야, 매매대금 1억 줘. 그러니까는 내가 임마 꾸어준 돈 1억 있으니까 그걸로 퉁쳐. 어느 게 자동채권이야? 대금 채권. 그럼 이제 여기서 매도인이 야, 매매대금 1억 줘. 그랬더니 매수인이 내가 임마 꾸어준 돈으로 퉁쳐. 그러면 상대방은 대여금 채권으로 퉁치자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야. 그래서 대여금 채권자는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하면 O 하는 거고, 매도인은 대금 채권으로 매수인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 그래. 이것은 왜냐하면 이 대금 채권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채권과 동시행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이야 이게. 그래서 대금 채권은 분명히 을의 소유권 이전 채권과 동시행항변권이 붙어있으니까 동시행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갑은 을이 요구했을 때 내가 너에게 매매대금 1억 받을 것이 있은 게 그걸로 퉁치자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근데 을은 퉁치자 해도 돼 안 돼? 된다. 그것을 쌍무계약의 효력에서 쌍동위에서 동시행항변권 배울 테니까 그때 나오니까 그렇게 또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자고. 이렇게 기존에 배웠던 분들. 그러면 이제 영 안 되면 애워요. 자동 없다. 그래서 거기다 자동 없다 이렇게 써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의 강의 주제는 뭐냐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다 같이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면제해 주었다. 그래서 이거 다음에 또 배우니까 오늘은 그냥 상계라고 하는 것만 그냥 설명해 주었어. 상계는 다 같이 채무자의 단독행위. 채무자가 공제하자는 말을 상계라고 한다. 이렇게 말고 가시면 돼. 그리고 여기서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애워본다. 자동 없다. 이렇게 애워주면 더 고맙다는 거예요. 동시행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말은 지금 뭔 얘기냐면 여기서 상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 상계라는 말은 다음에 쌍무계약에서 한번 써먹으니까 걱정 마시고, 아셨어? 그걸 언급할 수는 없어. 지금 그 상황에 그냥 내가 기존에 돈 많이 낸 사람들 또 붙어 있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새로 오신 분들. 그래서 그런 거 하나씩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때 한번 써먹을 테니까 그때 아시고, 취소 해제는 또 달 써먹는다고 그냥 걱정 마시고. 자, 여기 봐. 법률행위 속에는 계약도 있고 뭐도 있고, 계약도 있고 단독행위도 있고. 다시 단독행위는 둘이 하는 행위, 혼자 하는 행위. 혼자 하는 행위. 근데 혼자 의사표시 했는데 그것이 다 전달해야, 전달 없어도, 전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면 상대방 있는, 전달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기면 상대방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와. 오른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에 35페이지에 위에서 4번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뭐 나오지? 그리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시험에 꼼꼼하게 공부하려면 더 외워. 그냥 여기서 써있으니까 유언 나왔잖아요 여기. 그냥 여기서 하고 가는 거야. 다 유언은 혼자 해, 둘이 해. 그러니까 계약이요 단독행위야.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없는. 그렇게만 알고 가면 돼.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법률행위를 배운다 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이 법률행위에서 계약법을 보면 제3편 채권이 나오는데, 이 채권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채권이 돈 받을 권리도 채권이요. 사회에서 돈 빌려준 사람에게, 돈 빌려 쓴 채무자에게 돈 내놓으셔 하는 권리도 채권이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나하고 우리 학원과 신교정 수강계약 했어 안 했어 여기서? 그래서 채권이 뭐냐면 다 같이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아무에게나 특정인에게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을 채권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책은 어디로 가냐면 페이지 오늘 전체를 쭉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약법이 있는데 페이지 324쪽 펴보셔. 처음 오신 분들 324쪽 324쪽 봤더니 계약법 보이지? 여기 해수기가 누군지 알지? 앞에서 잘 못 찾는 사람들 여기 계약법 펴졌나? 그래서 거기다가 처음 오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지금 쓰면 5번 써. 거기다가 처음 오신 분들만 쓰시라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계약법에다가, 자 조금 더 메모에 계약법에다가 제3편 채권 이렇게 메모 오시라고. 계약법 왼쪽에다가 채권이 뭐라고요? 다시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이고, 여기 봐, 여러분들과 학원이 수강계약을 했다면 강의 듣게 해주시오 하는 것도 채권이요. 학원 원장에게 강의 듣게 해주시오 하는 것도 채권이라고. 이것을 채권이라고 하고, 학원 원장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바대로 강의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지. 그 채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채권 총칙이 있고, 우리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 계약도 있고 사무관리도 있고 부당이득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까 법률행위만 시험 범위라고 그랬지? 그래서 계약만 시험 범위야, 채권편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은 계약법 이렇게 써놓은 것이야. 알아들어? 그러면 여기서 그냥 느닷없이 계약법 이렇게 써놓으면 이렇게만 써놓으면 저 뭐 때문에 배우지? 이런 그런 궁금증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계약이 생기면,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긴다, 채권 생긴다? 아, 이 계약은 채권 생기는 계약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 그럼 여기서 채권 생기는 계약인데,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서 3편에 나오는 이 계약은 채권 생기는 계약이라면 물권법 총칙에서도 계약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생기는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 이름 붙여야 돼? 물권계약. 이름 붙이는 거예요. 어디? 그러면 여기서 가족에서 생기는 혼인은 계약이거든. 무슨 계약? 혼인계약이란 것도 오고, 가족계약, 다시 가족계약, 물권계약, 채권계약, 이렇게 계약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물권 생기는 계약, 채권 생기는 계약, 가족 생기는 계약. 그 가족 만들잖아, 계약을 해서. 가족 계약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요 계약은 3편에서 나오는 계약은 이름 붙여서 무슨 계약이라고? 채권 계약이다, 이렇게 하자는 거야. 다시 채권 계약. 그리고 여기서 생기는 계약을 채권 계약이라고 하고, 우리는 채권 행위 또는 채권 계약, 그리고 이것은 채권 계약은 약속을 지켜야 할 이행의 문제를 남겨놓기 때문에 이거 부담행위라고도 하고, 채권 계약법에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3절 매매, 4절 교환, 5절 소비대차, 6절 사용대차, 7절 임대차 있는데, 이 채권 계약의 종류에 우리가 배우는 계약은 다 같이 매매, 교환, 임대차. 요 세 가지만 배운다 하시면 돼. 매매, 교환, 임대차만. 나머지는 계약이 있는데 안 배워, 이렇게. 그럼 어디? 부당이득이 성립이 되면 물권 생겨, 채권 생겨?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면 물권 생겨, 채권 생겨? 말도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 다 같이 계약,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기는데, 우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은 관심이 아니고 우리는 계약을 배울 것이다 하시면 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생겨, 소유권 생겨. 그렇지.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고맙다는 거예요.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오늘부터 매매 계약만 갖고 90% 공부하고 물권 편에서는 계약을 따로 배울 때에 저당권 설정 계약 그거 한 개밖에 안 배워. 전세권 설정 계약 배우지도 않잖아.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계약 체결하고 등기 없는 전세권 이렇게 끝내잖아.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누군가 그것만 배우고 물권 편에서는 등기부에 당사자가 불일치면 무효 등기다 그거 배우는 거예요. 설정자와 채권자는 동일인가 이런 거 배운다고. 그래서 거기서 계약 배우고 나머지 교환 임대차는 계약법에서 그냥 한 시간 하고 말아버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떠들어야 될 내용은 주로 뭐만 가지고 매매 계약만 갖고 90% 이상을 강의를 해. 어디 매매 이루어지면 물권 생겨, 채권 생겨. 그렇게 생각하잔 말이야 이렇게.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민법의 출제 내용은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그 시기,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그 시기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재산권의 변동 원인이 2개 있다고 그랬죠? 몇 개? 다시 법률행위, 법률 규정. 근데 우리는 법률 규정에 의한 재산권의 변동은 관심이 별로 없어. 취득시효 하나 배워. 재산권의 변동 원인 중에 기존에 재수했던 분들 법률 규정에 의한 재산권의 변동에 취득시효 한 개 배운다고 시험에 나오는 게 다 법률행위로 인한 재산권의 변동 원인을 배우지. 그러면 이 법률행위를 배우는데 총칙에서는 뭘 배우냐면 지금 이제 총칙 배울 거라고. 총칙에서는 따라서 계약에서의 무효사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바로 시험 공부할 때 무효사유 아니면 필요 없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 배울 텐데 법률행위에서 무효사유 아니면 동철이가 상처 먹고 취했다는 무효사유가 아니잖아, 그런 거. 거기에서 무효사유가 안 생기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책을 보자. 또 앞에 여러분들 책의 35페이지에 36페이지를 한번 가봐. 36페이지에 위에서 동그라미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봤더니 그러나 처분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 무효이다 나오잖아. 무효에다가 크게 동그라미 한번 쳐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 중에서 무효이다라고 게 하나 나왔지? 그럼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시험인데 그것과 관계없는 것들이 막 떠 있으면 우리는 헛공부하고 있어. 시험 공부는 아닌데 강사들이 돼. 시험 문제는 강사들이 돼. 교수들이 돼. 시험 문제는 극히 민법에 방대한 내용 중에 40문제, 그것도 지문 5, 4, 20, 200개를 추려내야 되니까 지문 200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몇 개? 그래, 200개 그걸 못 외워. 근데 나오는 게 맨 무효사유만 물어봐. 그럼 공부량이 확 줄어들어야지. 그럼 앞에 책을 읽다가 무효로 하는 말 없으면 하지 말아버려. 거기에 단독형이 있는 무효이다 없었지? 그냥 공부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동철이가 상처 먹고 취했다 하고 말아버려야 돼.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는 뭘 배운다고 그래서 계약에서 아까 법률행위에는 계약도 있고 단독형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우리는 계약에서 무효사유만 배운다니까 민법 총칙에서 지금부터. 그것도 매매계약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물권법에서는 자, 여기 온다. 물권 변동의 시기. 계약으로 물권행위 했을 때는 등기했을 때 효력 생긴다. 요거 배웠지 않았어. 계약법에서는 무효인 경우를 배워, 유효인 경우를 배워. 계약법에서는 매매가 유효인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 생긴다. 계약금 계약 생긴다. 임대차에서는 임대차가 유효인 경우 임차권이 생기고 임차권의 내용 중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 있더라. 임대차가 유효이니까 차임지급 의무도 있잖아, 이런 거. 그래서 계약법에서는 다 유효인 경우, 계약이 유효였을 때의 효력과 그 계약의 소멸사유를 배워. 그래서 오늘은 민법 총칙 배울 것이고 총칙에서의 시험 범위는 뭘 배운다고요? 계약에서의 무효사유. 그래서 지금부터 자 34페이지 가서 우리 교재 34페이지 가서 거기에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나오지? 그러니까 거기 이제 여러분 처음 제목을 읽어보면 처음 입문 오시는 분들은 막 복잡해. 그래서 거기다가 메모해. 법률행위의 목적에다가
법률행위 맨 위에 제목. 그냥 거기다가 뭐라고 써냐면 오른쪽에 계약에서의 무효사유 이렇게 써놓으면 돼. 이제 그거 배우려고 그래. 법률행위 목적에다 뭐라고 메모? 계약에서의 무효사유. 이제 배울 거라고 지금. 계약에서의 무효사유. 자, 그래서 민법에서 출제 내용은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그 시기를 배우고, 두 번째로는 재산권이 갖고 있는 효력인데, 재산권은 따라서 상속이 가능하고 처분할 수 있고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따졌는데 다 같이 포기. 그래서 재산권의 공통적 특징이 다 같이 상처 대포 있다. 다시 시작. 이제 이거 외워야 돼. 이제 머릿속에 재산권의 공통된 효력이 다시 상속, 처분, 대위, 포기. 이제 그거 이제 계속 반복할 거라고.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효력이 뭐냐 그러면 상처 대포할 수 있다 이렇게 외워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은 소송을 제기했을 때 말이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판사가 심판을 볼 텐데, 민법은 이제 당사자들 사이에 원고와 피고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심판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라는 결론을 알기 위해서 공부해.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주된 이유는 물권이 침해되었으니까, 재산권이 침해되었으니까 내 재산권을 보호해 주시오라고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는 어떻게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것인가 그걸 배우는데, 주로 재산권의 침해 시 침해당한 재산권의 3대 구제 수단이 다 같이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민사상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물어보는 게 민사상 형사 문제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형사를 갖고 무슨 싸움 이런 것들 말고, 민사상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내 재산권이 침해되었다. 그중에 물권이 침해되었다. 물권적 청구권. 채권이 침해되었다. 부당이득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청구 취지 이걸 쓰라고 그래. 청구 취지. 그래서 가져와서 막 물어봐. 그러면 야, 네 청구 취지 내가 써주면 네가 돈 좀 나한테 줘야지. 그러면 변호사법 위반이야 그게. 그리고 한 5만 원 주고 너 이 새끼 고발한다. 그러면 야, 강의 그냥 들어. 특강 그냥 들어. 그러니까 그런 돈 받고 안 오면 괜찮은 거예요. 그 청구 취지는 세 가지 중에 하나 다 같이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앞으로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반복되는 게, 자, 여러분들 재산권은 상처 대포 있고, 물권자는 침해자에게 물부손 있다. 오늘 계속 이제 앞으로 그거 갖고 반복할 거라고. 자, 그래서 앞으로 반복할 내용들을 내가 미리 설명을 해드렸어. 그러면 이제 물권적 청구권은 따로 배워. 그냥 걱정 마셔. 물권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이게. 소유자는 침해자에게 방해제거 청구한다, 반환 청구한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법률행위 중에서 우리는 뭐만 배운다고 그랬어요? 매매만 배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은 지금부터 35페이지 가서 보니까 위에서 2번에 이행의 문제 유무에 따른 분류 나오지? 이제 지금부터 시험 공부하는데, 시험 공부는 여기 공부도 들어갈까? 여기부터 이행의 문제에 따른 분류. 여기다가 메모 오시면 돼. 여기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메모 오냐면, 이제 페이지 보충교정 6페이지를 한번 펴보셔. 6페이지 봤더니, 보충교재 봤더니, 처분행위와 부담행위 나오나? 맨 위에 제목? 다시 한번 처분행위. 나봐. 아까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게 다 같이 재산권은 상처 대포할 수 있다고 그랬지? 처자 아까 나왔잖아. 그래서 처분행위 그거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 다시 한번 처분, 상처 대포. 그래서 처분행위가 시험에 나와, 지금부터. 그럼 지금부터 맨 위에다가 여러분들은 보충교재도 보충교재 6페이지 맨 위에다 메모해. 맨 위에다가. 자, 뭐라고 메모하냐면, 여기다가 한 줄로 매매의 의 이렇게 하나 써. 매매의 의 이렇게. 그리고
35페이지만 써도 되고 상관없어. 그리고 과거에 써 있는 사람들은 안 써도 돼. 자, 35페이지다 써. 처음 오신 분들은 35페이지 맨 위에 35페이지 맨 위에다가 제563조 매매의 의 이렇게 메모.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쓰여 있어. 그래서 우리 처음 이번 달에 오시는 분은 매매계약 자체를 암기해버려야 돼. 이걸 가지고. 왜? 이것만 갖고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뭐하고? 그러니까 아까 매매는 계약이요 단독행위야? 계약.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물권 생겨 채권 생겨? 그런 거 생각해 줘야 돼. 채권 생긴다 이렇게.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생긴다. 채권 그 다음에 채무가 발생을 해. 그럼 여기서 우리는 매매는 먼저 따져보면 매매는 계약이야 단독행위야? 계약. 그러니까 둘이 해야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둘이. 그리고 물건을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한 사람을 다 같이 인도. 이 사람은 매도인이라고 그래. 그리고 물건을 넘겨받기로 한 사람을 받을 수 있어서 매수인. 그러면 자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무슨 권을? 재산권. 재산권 밑줄 그으셔. 재산권. 재산권에다 밑줄 긋고 몇 개? 2개. 물권, 채권 이렇게. 그럼 이전 아까 배웠지? 이전이 뭐라고 그랬어? 통째로 넘어간다. 그런데 그 이전되는 방법으로는 의사표시로 넘기면 뭐라고? 양도.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서 넘어가면 상속 이건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랬지. 이해 가죠? 그래서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매도인은 자 여기서 채권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지? 채권도 요 물권과 채권이 재산권이니까 맞아? 어디? 임차권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맞아 틀려? 시험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 저당권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맞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럼 매매는 계약서 썼을 때 효력이 생겨. 약정하면 효력이 생겨. 그래서 매매는 약정하면 효력이 생기므로 매매는 일방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 약정만 해도 이루어지는 계약을 다 같이 낙성계약. 이렇게 약정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낙성계약 이렇게 써놓으면 돼. 낙성계약. 그 다음에 매매는 계약이 성립될 때는 청승합치만 있으면 청약과 승낙의 합치, 즉 약정만으로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생기는데 매매는 물권 생겨, 채권 생겨? 채권계약이야. 이게 채권계약 이렇게 쓰고 그러면 채권계약은 보시다시피 약정을 지켜야 할 이행의 문제를 남겨놓기 때문에 채권계약은 전부 부담행위다. 이런 말을 써. 채권계약은 전부 무슨 행위? 부담행위야. 부담. 채권계약은 전부 무슨 행위? 여기서 부담행위. 자, X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X토지 등기부 갑구를 봤더니 소유권이 소유자가 1번 소유자가 갑에게서 2번 소유자가 A에게서 갑으로 넘어왔고 등기부를 보니까 3번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소유자가 등기부, X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갑에게 A에게서 갑으로 넘어왔다고 지금 소유권이. 그리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이렇게 쓰여 있다고 등기 목적이. 그런데 요 갑이 등기 원인은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접수 날짜 2020년 11월 11일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매매 권리자 소유자 갑 주민등록 주소 이렇게 쓰여 있어. 그런데 이 등기 이렇게 넘어왔는데 요 갑이 A와 매매계약 한 적이 없는데 매매계약 한 것처럼 꾸미고 등기 신청을 해서 등기부에 기재된 거예요. 그러므로 원인이 존재했어? 존재하지 않았어요? 또 정신 안 차리면 또 안 된다. 이제는 정신 안 차려, 이제는 앞에 있는 사람은 보고 강의할 거예요. 정신 뒤에서 있지 조금 30분 넘어가면 눈이 또 가울가울해. 근데 몇 사람 있거든. 이제 안 볼 거예요, 그 사람. 이제 니만 보자고, 앞에 있는. 그래서 요것만 하고 쉬자고. 이 갑이 A와 등기부상의 소유자, 전 소유자 A와 매매계약 한 적도 없는데 한 것처럼 꾸미고 등기를 했어, 이렇게. 그러면 매매계약이 존재했어,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른 원인의 부존재. 무효등기. 무효등기야, 지금. 근데 갑이 을에게 야 내가 이 토지 소유권 넘겨주겠다 약정해서 을이 대금 주겠다고 지금 갑과 을이 매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상황이. 그럼 이때 갑이 을에게 넘겨주겠다고 재산권 이전해 주겠다고 약정했을 때 소유권은 매도인 갑의 소유요 타인의 소유야. 이렇게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매매는 일단 약정은 해볼 수 있지. 그러므로 갑이 을에게 이전해 주겠다고 하는 소유권은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 타인 소유의 권리야. 타인 소유. 근데 매매는 재산권 이전해 주는 것이요 이전해 주겠다고 약정하는 짓이야. 약정은 해볼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한 장 넘겨. 한 장 넘겨. 36페이지에 이제 시험 문제 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36페이지에 맨 위에 1번. 지금 우리는 자, 따른다. 채권행위. 자, 1번 읽어보자. 양가로 3번에 1번. 시작.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채권행위에는 처분 권한이 필요 없다. 즉,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채권행위도 거기다 유효에다 동그라미 쳐봐. 그럼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민법 총칙은 맨 유효사유와 무효사유만 배우는 거예요. 따라서 매매계약 할 때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있어야 그 매매는 유효요. 소유권 없어도 유효야. 어째서 그러냐면 다 같이 부담행위이므로. 나중에 약속을 지키면 되니까 약속을 지키면 되므로 약속할 때는 소유권 없어도 된다. 지금 그거 배우는 거예요. 다시 해. 또 읽어보자. 따라서 거기다 밑줄 그어봐. 따라서 시작. 따라서 타인 권리 매매나 타인 소유 물건의 임대차도 무효요, 유효요? 여러분들 지금 밑줄 긋는 것만 알면 성공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식 알고 있어도 이걸 몰랐으면 부질없는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금방 얘기해서 민법 총칙에서는 유효, 무효 사유만 배운다. 이렇게 아셔야 돼. 따라서 그것과 관계없는 거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러므로 이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는 유효사유, 무효사유만 배우는데 그걸 외우기가 어려우니까는 지금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야. 자, 다시 해. 매매는 처분행위요, 부담행위야. 약정만 지키면 돼. 근데 이때 매매는 보니까 재산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약정했으니까 약정을 지켜야 하는데 한 사람만 약정 지켜, 둘 다 지켜야 돼. 상대방도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했잖아, 지금. 그래서 이 부담행위에는 한 사람만 약정 지키면 되는 계약을 편무계약이라고 하고 둘 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면 이걸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매매는 편이요, 쌍이요? 이렇게 외워요. 따라 매매는 쌍무계약이다. 즉, 뭔 말이냐면
매매계약이 체결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 말에 따른다. 효력이 생긴다. 유효이다. 이 말에 유효이다 이 말에 효력이 생긴다. 그럼 유효이다 그 말은 유효이면 의무를 한 사람만 지켜야 돼? 둘 다 지켜야 돼? 둘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생기는 계약을 다 해. 쌍무계약이다. 그러니까 매매는 편무요 쌍무요. 요거까지 알고 가자고. 쌍무계약이다. 자, 그럼 여기서 재산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했을 때 재산권의 대표적인 것이 물권 중에 소유권이야. 그럼 여기서 소유권을 나중에 이전해 주는 행위를 이걸 처분행위라고 그래. 다시 한번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행위를 무슨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넘겨서 35페이지에 밑에서 양가로 2번에 처분행위 보이죠? 처분행위가 밑줄 것이고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행위 이렇게 써.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행위. 다시 한다.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행위를 무슨 행위? 재산권 이전 행위를 이 행위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법률행위지. 재산권 이전 행위를 처분행위라고 그래. 그러면 이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행위를 처분행위라고 하고 이 처분행위는 말로 재산권을 넘기는 짓을 뭐라고 그랬어? 말로 넘기는 짓을 양도 또 앞에 요거도 먹겠네. 다시 한번 말로 넘긴다. 죽음으로써 넘기는 걸 상속이라고 그랬고 말로 넘기는 걸 양도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재산권 이전 행위를 처분행위라고 했고 말로 넘기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양도. 그래서 이제는 따지면 설정, 양도. 이걸 처분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설정, 양도로 이제는. 다시 한번 선량은. 앞으로 거기다가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다, 준물권행위는 처분이다 이렇게 공부하면 틀려. 그런 건 별로 좋지 않아. 자, 여기다 설정, 양도는 처분행위다. 그러면 설정, 양도는 처분행위고 거기는 처분권 있어야 돼. 그때는. 그러면 말로 소유권 넘기는 짓은 뭐예요? 말로 소유권 넘기는 짓은 양도잖아. 알아들어? 따라서 말로 소유권 넘겨주는 양도할 때는 소유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유권 있어야 돼. 자, 여기다 설정 양도는 처분행위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고 쉬어야지. 갑이 을에게 재산권 이전해 주겠다고 하는 과정을 보면 여기 보자.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다 약정한 행위. 이건 부담행위야. 약정한 행위는 무슨 행위? 부담행위. 그 다음에 재산권 이전 행위 있지? 말로 넘긴 걸 뭐라고 그랬어? 양도. 그럼 여기는 처분행위라고. 처분행위. 그럼 지금부터 여기가 강의가 끊겨버리면 또 쉬는 시간 갔다 와서 또 끌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페이지 얼른 하나만 소유권 한 번만 읽어보고 가자. 그래서 쉬자고. 소유권. 그래서 페이지 8페이지. 208페이지에 211조 나와. 208페이지에 몇 조? 봤더니 한번 읽어본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시작.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거기 왼쪽에다 그려봐. 한번 그려볼. 그 왼쪽 그 빈칸에다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사용 수익 또 뭐 할 수 있어? 처분. 그러면 여기서 사용 수익하는 기능만 토지 소유자가 원래 자기가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데 사용 수익하는 기능만 빌려주는 거야. 빌려줘. 그러면 사용 수익하는 기능만 빌려 쓴 물권을 용익물권이라고 그래. 끝자 따서 다 같이 용익물권. 그 다음에 처분하는 기능만 소유권자로부터 넘겨받은 물권을 담보물권이라고 그래. 담보물권. 그리고 여기에 용익물권에는 지지전 이렇게 써놓으면 돼. 지지전. 용익물권이 뭐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거 놔둬버리고 그러면 여기서
자, 소유자가 소유권을 의사표시로 통째로 의사표시로 넘기는 짓을 뭐라고 그래? 소유권을 통째로 넘기는 짓을 양도. 소유권을 통째로 의사표시로 넘기는 짓을 뭐라고? 양도. 여기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만 넘기는 짓을 설정이라고 한다. 이거 다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따라서 설정 양도를 처분행위라고 그래. 다시 한번 설량을 처분행위. 그러면 설량은 누가 하느냐 보시다시피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설정 양도는 소유자가 한다 아셔야 돼. 동의하시냐고? 그럼 여기서 여기 봐. 갑이 등기부상에 A가 소유했던 물건을 갑이 각종 서류를 조작질해서 자기 이름으로 이전 등기해놓고 을과 매매계약을 했단 말이야. 매매. 그러면 매매계약 자체는 부담 행위이므로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무효요, 유효요? 유효. 그런데 매매계약 해놓고 매수인이 대금을 주면 매도인이 등기 서류 넘겨주는 행위 있지? 그것을 처분행위라고 그래. 다시 한번 등기 서류 넘겨주는 행위. 그래서 매수인이 돈을 주어서 등기 서류를 넘겨주어서 등기 서류를 들고 등기소로 가서 신청했더니 이렇게 소유권 이전, 소유자 갑을 이렇게 등기가 되었어. 그럼 갑이 을에게 등기 서류 넘겨주는 것을 양도라고 하고 그때는 처분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이것이 소유권이 없잖아, 지금. 무효 등기니까 또 고개 흔들면 안 돼. 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이 2단계라기야. 2단계. 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이 다 같이 약정, 이전. 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은 다 약정, 이전, 등기. 이제 3단계를 거치는데 약정할 때는 소유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도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전할 때는 소유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전할 때는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 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이야. 약정할 때는 소유권이 있어야 되지만 없어도 되지만 재산권 이전해 줄 때는 소유권 이전해 줄 때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때는 처분행위니까 처분권이 있어야 되고. 자, 여기서 A가 소유하는 토지를 갑이 각종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이전 등기해놓고 을과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매매 계약을 할 때는 소유권이 없지만 무효, 유효? 유효. 갑이 을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후에 등기 서류를 넘겨줘서 가서 등기하라고. 그러면 등기 서류 넘겨주는 행위는 양도지? 동의해? 그 양도할 때는 처분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시방 있어, 없어? 그 소유권 넘겨주는 행위를 무슨 행위? 처분행위. 그러니까 처분권이 없으니까 을의 이름으로 등기되었어도 따가시 원인이 무효라서 등기도 무효다. 을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 온다. 그거 배우려고 그래. 그걸 논리적으로 배웠던 것이야, 이게.